미 동부를 휩쓴 초대형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사망자가 6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에서만 2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이다로 인한 돌발 홍수로 숨진 뉴욕시 사망자 중 대부분이 불법으로 개조된 건축물이나 지하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수가 1,500명을 넘어서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의료기 제조업 회사 에메트 바이오가 LED 빛을 이용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치료법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미 전역을 휩쓴 초대형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사망자가 6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북동부에서만 최소 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다가 집중호우를 뿌리고 홍수가 발생한 북동부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최소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 27명, 뉴욕주에서 17명, 펜실베니아주에서 5명, 커네티컷에서 1명 등입니다. 나머지 사망자 17명은 루이지애나주 12명, 미시시피주 2명, 엘라바마주 2명, 메릴랜드주 1명입니다. 특히 아이다로 뉴욕시에서만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같은 심각한 기상이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런 기후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30일간의 이상기후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날씨 변화에 따라 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관련 위험성을 휴대폰을 통해 알리고 지하 거주민 데이터 수집을 포함해 신속한 대피 준비와 가가호호 방문 경고 시스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부의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허리케인으로 아직도 62만 6천 명 이상이 정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엿새째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대용 발전기와 관련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양로원 입소자 2명이 임시 대피소로 마련된 창고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루이지애나주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뉴저지주 맨빌, 뉴욕 퀸즈를 잇따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점점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겪고 있다며 미 국민들에 대한 단합을 호소하고 의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인프라 투자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상정보업체 아큐웨더에 따르면 아이다로 인한 총 피해 금액이 9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 아이다가 강타하면서 돌발 홍수로 숨진 뉴욕시 주민 10여 명이 불법 개조된 아파트나 주택 지하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대규모 홍수 여파로 사망자가 발생한 6개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개는 불법 개조한 아파트나 주택의 지하층이었다며 뉴욕시 사망자 13명 중 10명이 불법 개조 지하층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희생자 중에는 부모와 함께 숨진 2살짜리 영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개조 건축물은 시 공무원의 법적 허가 없이 건설된 추가 주거 공간입니다. 이들 추가 주거 공간에는 비상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없고 가스 또는 전기 시설도 열악하기 때문에 화재나 홍수 사태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CNN에 따르면 뉴욕시는 8월 말 기준 건축물 불법 개조 관련 8,000건 이상이 불만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2020년에는 11,000건 이상의 불만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5만 개의 불법 지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세입자 옹호단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 또 이민자 가정, 서류 미비자 등이 다른 선택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가 싼 불법 개조 지하에서 살고 있다며 뉴욕시는 불법 개조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이와 관련 불법 개조 아파트를 코드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며 앞으로 각 커뮤니티 그룹과 협력해 지하에 사는 주민, 서류 미비자 등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아 불법 개조 지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서류 미비자가 불법 개조 지하를 신고하더라도 추방당하거나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신변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앞으로 큰 폭풍우가 올 경우 담당 공무원이 침수 위험 지역 지하 거주자의 집을 방문해 사전 경고하고 휴대전화로 긴급 대피 경보를 보낼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어제 1,500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53%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지난 겨울철 대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연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사망자가 53% 늘어난 1,544명을 기록했고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12% 증가한 10만 2,28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6만 901명을 기록해 2주 전에 비해 7% 증가했습니다. 신규 감염자는 중서부, 북동부 지역 등에서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의 감소세를 상쇄했습니다. 특히 메인, 사우스다코타, 오하이오 등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하루 평균 5,400명 이상 감염자가 늘었는데 이는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플로리다는 신규 감염 사례가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입원 환자는 여전히 15,000명 이상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과 오리건은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이처럼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 의료진은 쇄도하는 환자에 대처하느라 또다시 작년과 같은 의료 체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은 하루 95만 회분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말 하루 50만 회분에 그쳤던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4분의 3이 백신을 1회 이상 맞았고 완전 접종한 비율은 64%입니다. 미국 의료기 제조업 회사 에미트 바이오가 빛을 이용한 코로나19 치료법을 개발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의료기 업체 에미트 바이오가 전구 제작에 쓰이는 LED 기술로 코로나19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전구에는 모든 가시광선이 다 쓰이지만 치료용 LED는 특정 주파수만 골라 사용합니다. 에미트 바이오는 환자의 코 뒤쪽과 목구멍에 LED 빛을 비추면 이 빛이 바이러스를 죽이고 면역 반응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특히 이 치료법은 경증 환자에게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증과 중증 환자 치료에 쓰이는 항체 치료제는 병원에서 정맥 주사로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LED 치료는 집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자 에미트 바이오는 실험실에서 키운 사람 세포에 LED 빛을 비춰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에미트 바이오는 인체 대상 임상시험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회사는 경증과 중증의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31명을 대상으로 목구멍에 5분씩 하루에 2번 LED 빛을 비췄습니다. 그 결과 가짜 LED 치료를 한 사람에 비해 바이러스 양이 크게 줄었으며 코로나19 증상도 다른 이들보다 이틀 반 정도 빨리 사라졌습니다. 에미트 바이오의 닐 헌터 대표는 최근 경제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빛만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면 대형 제약사나 정부 연구소에서는 믿지 못할 것이라며 호흡기 세포에 3일간 LED 빛을 하루에 5분씩 2번 비춰줬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 스미스 교수는 LED 빛 치료법은 가능한 방법이라며
위쪽 목구멍에서 바이러스를 없앤다면 환자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미트바이오는 식품의약국 FDA와 LED 치료기의 긴급 사용 허가를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은 근거 자료가 부족해 경증과 중증 코로나19 환자 120명 규모의 추가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이 조건부 해지 청원서를 접수한 뒤 영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접수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6개월 늘리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결혼 이민 조건부 영주권 취득자가 이해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 I-752를 접수할 때와 투자 이민을 신청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역시 조건부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 I-829를 접수할 때 적용 대상입니다. 이민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영주권에 조건부 해지 청원을 한 뒤 심사에 걸리는 계류 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자들이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조치가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 4일 이전에 I-751이나 I-829를 접수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유효한 새로운 접수증을 발급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중 하나인 뮤 확진자가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약 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뮤 변이의 전 세계적인 발생률은 감소 추세로 전체의 0.1% 미만으로 검출되고 있지만 콜롬비아나 에콰도르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 중입니다. 뮤 변이는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B1.621로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지난달 31일 관심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뮤 변이가 지난 2일 현재 348건이 보고됐으며 LA 카운티 지역의 뮤 변이는 167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한 전염병 전문가는 현재 증거로 봤을 때 뮤 변이가 원조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홍수와 주 수도관 파손 사고 등으로 북부 뉴저지에 수돗물 오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일부 타운들은 가정에서 식수 사용을 금지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병물 등을 마셔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국 등이 수돗물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은 곳은 저지시티, 호보큰, 패터슨, 패세이크, 클리프턴 등입니다. 식수 가열 권고령이 나온 것은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오염된 수돗물을 마실 경우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유아, 노인, 면역력이 약한 기저질환자 등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단 샤워나 세탁 시 사용하는 물은 제외됩니다. 한편 저지시티와 호보크는 주민들에게 수도관 파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물론 사용도 자제하고 시정부와 상수도 회사가 제공하는 병물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수에즈 상수도 회사는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흐리거나 맛이 변하는 등 이상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웹사이트 또는 고객 서비스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앨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오는 20일로 시작되는 주에 예정대로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한 오는 20일 주에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파이저 백신만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적절한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2차 접종했던 것과 같은 백신으로 3차 접종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교차 접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